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것은, 전력 변환이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든지 직류를 교류로 바꾸든지 혹은 직류를 직류로 교류를 교류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닌 것은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는 전력 변환기기가 아니고 전력 소비기기죠. 변압기는 AC를 AC로, 정류기는 AC를 DC로, 인버터는 DC를 AC로. 이 부분은 우리가 5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번에는 3번이고요. 2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일단 유도전동기니까 유도란 이름 자체가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도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기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제가 아라고법판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대 좌석이 회전하는데 회전 방향으로 얘가 회전하죠. 이렇게. 그래서 회전 자기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인가? 회전 자기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2번입니다. 회전 자기의 방향과 실제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같다. 4번 봅니다. 60Hz의 3상 유도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 사용할 때 무슨 말이에요? 주파수가 60Hz를 50Hz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60분의 50배가 되죠. 즉 주파수가 이렇게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부하 전류와 온도 상승,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무부하 전류는 일단 Z분의 E인데요. 보통 유도전동기에서 R보다 X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분의 E가 되고요. X분의 E고 X는 2파 18분의 2죠. 따라서 I0는 뭐다?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무부하 전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주파수가 60배, 50배니까 어떻게? 무부하 전류는 50분의 60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무부하 전류는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두 번째, 온도 상승은 얘는 우리가 철손과 상관이 있죠. 예. 철손 혹은 히드테레시손 와류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유도전동기와 변압기의 원리가 똑같은 것처럼 이 부분도 손실 부분도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철손은 주파수와 반비례한다. 이거 변압기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철선은 주파수의 반비례함으로, 지금 여기는 동일 전압을 했고 동일 전압일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철선은 주파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온도는 50배에서 6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 N은 NS의 1-S인데 NS는 P분의 120F죠. 따라서 N은 주파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60분의 50배가 되면 속도도 비례하니까 60분의 50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4번에는 1번. 네. 5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도전동기가 타 기기보다 공극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1번 공극은 일반적으로 0.3에서 2.5mm 정도입니다. 유도기는 0.3에서 2.5mm 정도고요. 2번 공극이 넓으면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역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공극이 넓게 되면은 우리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자속을 전달해야 되는데 공극이 넓으면은 우리가 손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측에 똑같은 자속을 공급하기 위해서 1차 측에서 더 많은 여자 전류를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 부분으로 세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자 전류가 더 커지고요. 여자 전류가 더 커지니까 L 성분이 더 커진다고 하면 역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공극이 좁으면 기계적으로 약간의 불평형이 생겨도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된다. 너무 빡빡하다는 겁니다. 공극이 좁으니까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되고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순간 최대 전력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전력은 전력공학 시간에 혹은 동기기에서 나오는데 X분의 뭐 EV 혹은 뭐 EV의 사인 델타에서 전력은 리액턴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액턴스가 커지면 전력은 감소하게 돼요.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따라서 최대 전력 자체는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철소는 증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5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4번입니다. 최대 전력은 감소한다. 6번입니다. 뭐 유돌기에서 슬립 계속 나왔죠. 이론 부분 하면서 계속 나왔습니다. 슬립의 정의는 ns분의 ns-n인데 이 관계에 의해서 전동기는 슬립이 0에서 1까지고요. 발전기는 얼마? 슬립이 0보다 작고 제동기는 슬립이 1보다 큰 것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n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7번 60Hz 슬립 3% 회전수 1164 전동기의 유도 전동기 극수는 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극수 묻습니다. 극수를 알기 위해서는 ns 동기 속도 그 다음에 주파수 등 알아야 돼. 왜 ns는 p분의 120F니까 극수를 알려면은 동기 속도와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지금 문제에서 주파수 가르쳐 줬죠. 따라서 ns를 구하게 됩니다. ns 보세요. ns는 지금 문제에서 슬립과 회전수 가르쳐 줬으니까 관계 너무 많이 나와요. ns는 n의 1-s n은 ns 1-s니까요. 이렇게 하면 1164 1 슬립 0.03입니다. 0.03 하면 1200rpm이에요. 1200rpm. 그러면 ns 알고 주파수 60Hz 아니까 P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ns는 P분의 120F에서 P는 ns분의 120F죠. 따라서 1200분의 120 곱하기 60 하면 6극인데 지금 얘는 우리가 보세요. 60Hz에 1200이라 하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외우고 계실 겁니다. 2극이면 3600 4극이면 1800 6극이면 1200 8극이면 900 10극이면 뭐 720 해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보통 60Hz에 1200rpm이다 하면은 60Hz에 1200rpm을 하면 6극 요렇게 지금 이게 생각 안 날 만큼 공부하셨다면은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에는 2번이고요. 하여튼 정석으로 푼다면 극수와 ns와 f가 그 세트이기 때문에 극수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ns는 이러한 슬립과 회전 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8번 가봅니다. 8번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 회전자의 전압이죠. 및 2차 주파수 FS2와 S와의 관계는 했고 단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력이며 F1은 1차 주파수입니다. 그러면 E2
S로 회전할 때 2차 전압 얼마? E2의 S배죠. 그래서 S2고요. 마찬가지로 F2도 S의 F1. 요거 제가 뭐 R하고 원판 통해서 뭐 버스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 공식 뭐 이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공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9번 60Hz 6극에 요 문제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유기전압이 정지 시에 1000V라고 합니다. 슬립 3%일 때 2차 전압, 우리가 정지할 때 E1은 E2죠. 정지할 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은 같죠. 그리고 슬립 S로 회전할 때 E2S 8번 문제에서 E2S는 어떻게 된다? E2의 S배가 됩니다. S배 혹은 E1의 S배가 되죠. 이 문제에서 2차 유기전압이 정지 시에 1000V라 했으니까 E2가 1000V입니다. 슬립 3% 얼마? 0.03 곱하기 1000 하면은 30V가 됩니다. 9번에는 3번 30V. 10번 50Hz 6극 200V 10kW 삼성 유도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2차 주파수는 나왔죠? 2차 주파수 F2는 뭐다? SF1인데 1차 주파수 50Hz는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으면 슬립 S만 구하면 되죠. 슬립 S만 구하는데 똑같아요. 슬립은 NS분의 NS-N이고 얘를 구하려면 NS 알아야 됩니다.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따라서 6극에 120 여기는 50Hz죠. 50Hz 하면은 1000rpm이 되고요. NS가 1000rpm이고 슬립은 1000분의 1000마이너스 회전수 얼마가 된다? 960이죠. 960이면 1000분의 40 하면 0.04 F2는 얼마? 0.04 곱하기 50 하면 2Hz가 되죠. 2Hz.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동기 속도가 1000입니다. 동기 속도가 1000이고 회전 속도가 960이에요. 근데 2차 회전수는 2Hz입니다. 2차 2Hz. 1초에 2바퀴 도는 거. 그만큼 제가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속도 차가 별로 안 나니까 상대적인 그런 주파수는 이만큼 작다는 거예요. 10번에는 1번 2Hz가 되고 11번입니다. 10극 삼성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삼성이고 정지 시에 2차 한상의 전압이 150입니다. 정지 시에 2차 한상의 전압이 150. E2가 쓸게요. E2가 150입니다. 이 회전자를 회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400rpm 회전시키면 2차 전압은 얼마냐? 우리가 보세요. 2차 전압은 SE2죠. 예, 이렇게 합니다. E2는 150이고 따라서 슬립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슬립 구하려면 앞에서 했지만 NS 얼마? NS는 P분의 120F입니다. 10극 120 곱하기 주파수 50 하니까 600rpm이고 따라서 슬립은 NS분의 NS-N이에요. 600분의 600에 보시면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400rpm.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전자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전자계가 방향이 아니고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역회전입니다. 즉 역회전이니까 제동기예요. 제동기. 발전기도 아니고 전동기도 아니고 제동기예요. 그러면 역회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얼마? 마이너스 n인데 마이너스 400이요. 얼마? 600분의 1000의 슬립이 가진다는 겁니다. 즉 슬립이 1보다 더 큰 거예요. 따라서 대입합니다. 얼마? 슬립이 6분의 10 곱하기 얼마? 150 하니까 250이 돼요. 예.
250. 11번에는 제동기의 경우고요. 역회전할 때 2차 전압은 250이 됩니다. 250. 네. 12번 볼게요. 12번. 1차 권수 N1, 2차 권수 N2, 1차 권수는 개수 KW1, 2차 권수 개수 KW2인 유도 전동기가 슬립 S를 운전하는 경우 전압비는입니다. 전압비 보세요. 우리가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는데 1차 전압 E1은 어떻게 돼요? 전압 4.44의 F1 N1 뺀 파이 1의 KW1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압은 가사에 4.4의 F2 N2 파이 2 KW2인데 F2는 뭐예요? F2는 얼마? SF1이라고 했죠. F2는 SF1이에요. 그 다음에 권수 N2. 그 다음에 파이는 우리가 뭐 손실 이런 걸 무시했다고 하면 1차 측에 의한 자속이 2차 측. 지금 여기 슬립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속 부분은 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KW2. 그러면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원 하면 4.44 약분되고요. F1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고 남은 거 뭐요? 얼마가 된다? SN2 KW2분의 N1의 KW1입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3번이죠. 3번. 전압비는 SKW2 N2분의 KW1의 N1.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13번 가볼게요. 유도 전력이 부하를 증가시켰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하 전동기에서 부하 증가시켰다는 말은 전동기에서 부하를 증가시켰다는 말은 무거운 것 달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달았다. 그러면 무거운 것을 연결했으니까 보세요. 당연히 토크가 증가해야 되겠죠. 무거운 것을 달았으니까 회전하는 힘이 더 커야 될 겁니다. 토크 증가하니까 어떻게? 속도는 당연히 무거운 것 다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속도 감소. 그 다음에 토크가 증가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게 될까요? 전류는 증가해야 되겠죠. 더 큰 토크를 위해서는 더 큰 부하는 전류니까 뭐 토크뿐만 아니고 부하는 전류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으로 따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거 따랐으니까 토크, 속도, 전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3번에 부하를 증가시켰다 옳지 않은 것 속도는 감소하는 것이 맞고 슬립 속도 감소하니까 슬립은 어떻게 돼요? 슬립은 증가한 것이 맞고 슬립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유도 기전력이 증가한다. 우리가 슬립 2차 E2는 SE2 E2S는 이렇게 되니까요. 슬립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압도 증가합니다. 틀린 것은 2번 1차 부하전력 감소가 아니고 1차 옳지 않은 것은 부하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부하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13번에는 2번 14번입니다. 14번 이 공식이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 나오는 과정은 유도했었는데 권선형 유도 전력이 슬립 S에 있어서 2차 전류는 얼마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슬립 S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얘를 R2고요. 얘를 X2입니다. X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슬립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처음에 단락시킨 거가 똑같았죠. 그리고 얘가 E2였습니다. E2 했을 때 어떻게 돼요? I2는 Z2분의 E2인데 슬립에서로 회전할 때 E2는 SE2가 되고요. Z2는 얼마?
R2의 자승 플러스 XS2의 자승입니다. I2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기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했느냐? 분모 분자의 S분의 1을 곱해요. S분의 1을 곱하니까 얘가 약분돼요. 얘가 약분되는데 E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X2에서 S, 얘는 약분됐으니까 X2의 자승이 되는데 이 S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S분의 R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형태는 이겁니다. 14번은 1번 S분의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분의 E2에서 14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유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시면 앞에서 설명한 부분 좀 다시 한번 가주시고요. 요게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대응하시려면은 유도를 해보시면은 대응이 됩니다. 외우셔가지고는 대응이 잘 안 되죠.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이런 문제 풀려면 공식 암기가 절대 안 되죠. 이런 문제 풀려면은 문제 이론 위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220V 6극에 60Hz 10kW의 삼성 유도전등기 회전자 한상이죠. 회전자 한상의 저항이 R2죠. 회전자 2차니까 R2 0.1. 리액턴스 2차 리액턴스 X2가 0.5입니다. 정격전압 가했을 때 슬립이 4%일 때 회전자 전류 뭡니까? 회전자 전류는 2차 전류 I2죠. I2는 앞에서 했지만 SE2고요. 분의 루트에 R2의 자승 플러스 SX2의 자승이 됩니다. 자승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슬립이 4%예요. 슬립이 4% 대응합니다. S가 4% 0.04고 E2가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시죠. 보세요. 220V 60 60Hz 10kW 얘는 정격입니다. 220V라는 것은 220V는 1차에 넣어준 전압이에요. 1차 전압입니다. 1차 전압. 1차에 넣어준 거. 그런데 지금 1차 전압 여기 220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죠. 문제에서 뭐가 있냐? 권수가 N2분의 N1이 150분의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1대2예요. 1대2. 그래서 2차 전압은 얼마냐? 1차 전압의 반입니다. 1차 전압이 220이니까 2차 전압은 얼마가 돼야 된다? 1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권수비가 그냥 준 게 아니죠. 2차 전압, 1차 전압을 갖고 2차 전압 구해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 R2 2차 회전자 한상의 저항 2차 저항은 0.1 주어졌죠. 0.1의 자승이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와 슬립인데 슬립이 4%입니다. 0.04 곱하기 2차 리액턴스 얼마요? 0.5의 자승입니다. 뭐 대입하고 나면 어렵지가 않은데 특히나 권수에 의한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회전자 한상의 저항, 회전자 한상의 저항, 회전자 한상의 리액턴스가 얘가 뭐다?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 회전자가 2차다.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바로바로 대입이 됩니다. 2차 저항만 찾고 있는데 2차 리액턴스만 찾고 있는데 회전자 저항이래요. 회전자 리액턴스예요. 회전자가 2차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15번에는 이렇게 해서 3번이고요. 16번 가봅니다. 16번. 어떤 유도전등기가 부하시설이 오픈해서 한상당 10A 전류 흘리고 있다. 한상에 대한 회전자 유효정이 0.15일 때 삼상 회전자 출력은 얼마냐? 삼상 회전자 출력이요.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세요. 얘가 R2고요. 얘가 X2죠. 회전할 때 어떤 것이 생겼다? 어떤 것이 생겼다 보다 S분의 1-S의 R2 값. 얘가 기계적 출력 부분입니다. 기계적 출력 부분이에요. 그리고 묻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상에 지금 얘를 한 상만 지금 그렸는데 한 상의 전류가 10A랍니다. 그리고 한 상에 대한 회전자 유효장이 0.1이에요. R2 얘가 0.1이랍니다. 0.1일 때 삼상 회전자 출력은 그러면 회전자 출력은 이 저항이 있죠. 유효 전력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여기에 저항. 삼상이면은 여기 전력이니까 I 제곱 R이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에다가 삼상이면 3을 곱한 이것이 뭐다? 회전자의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S분의 1-S에서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다? 슬립과 R2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3배의 I 제곱에 얼마? 3상이니까 이것이 3개 있으니까 3이고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인데 R은 얼마? S분의 1-S의 R2입니다. 3배에 전류 얼마요? 10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슬립이 얼마래요? 슬립이 5%니까 0.05분의 1-0.05 곱하기 얼마? R2가 0.1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요. 3배 I제곱 R이 이렇게 한 값이 1.9입니다. 1.9. 1.9 하면은 570이에요. 570. 여기에서 3을 안 곱해서 틀린 분도 많으셨고요. 3상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3배가 있다 해서 3을 꼭 곱해 주셔야 됩니다. 570입니다. 네. 16번에는 2번이고 17번이에요. 17번. 아무런 언급 없을 때 2차 효율은 보세요. 2차 효율은 P2분의 P0죠. P2분의 P0면 P2분의 P0는 얼마다? P2의 1-S죠. 따라서 약분하면 1-S. 그래서 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 슬립만 주어졌을 때 효율은 1- 슬립이 효율이 됩니다. 17번에는 3번. 18번. 동기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인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입니다. 동일하죠. 우리가 동일한데 우리가는 1-S인데 이게 P2분의 P0로도 되고 이것이 NS분의 N도 되죠. NS분의 N도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에 의해서 NS는 얼마? 2파에다가 얘 NS 곱하면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 동기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각속도 오메가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에서 18번에는 2번이 됩니다. 뭐 외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19번. 19번이 조금 난이한데 보세요. 우리가 말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P2 2차 입력이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C 동선이에요. 동선 2차 동선입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P0라고 하는데 P0가 기계적 출력입니다. 기계적 출력인데 기계선이 없으면 P0는 그냥 출력이 돼요.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근데 기계선이 있으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계선이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마찰선과 풍선이죠. 그래서 기계선이 있으면 이 기계적인 출력은 출력 플러스 완전한 출력 플러스 기계선이 돼. 기계선. 만약 기계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기계적 출력은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계손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뭐다? 출력P는 기계적 출력 지금 기계적 출력 마이너스 기계손이 됩니다. 따라서 19번에는 2번이 되고요. 2번이 되는데 3번 2차 입력은 2차 저항손 플러스 출력인데 만약에 2번에 보기에 없다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보기에 없다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번이 더 정확하게 되려면 출력은 2차 입력 마이너스 2차 저항손 마이너스 기계손까지 해야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손과 지금 여기서 출력 얘는 우리가 출력이고요. 얘는 기계적 출력인데 기계적 출력과 출력은 기계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많이 틀리셨는데 2번이 만약에 보기에 없다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지만 2번이 보기에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구분해 주시고요. 20번 출력 P0 기계적 출력이죠. 동선 PC 2차 입력 P2일 때 관계는 어떻게 된다? P2 대 PC2 P0는 얘가 1이면 PC는 어떻게? PC는 SP2죠. PC는 SP2. P0 얼마? 1 SP2입니다. 맞죠? PC는 SP2. P0는 1 SP2. 따라서 P2 대 PC2 대 P0 하면 얼마? P2 하면 얼마? 1대 S 대 1 S에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에는 답이 1번.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회전자 입력. 회전자의 입력이다. 1차 고정자 입력이 아니고 회전자 입력이니까 P2죠. P2. P2가 10kg고요. 슬립이 4%. 0.04죠. 4% 0.04입니다. 3상 유도 전등기 2차 동선 P C2 예. C2는 얼마? SP2죠. 따라서 0.04 곱하기 10 하면 0.4kW는 400W가 됩니다. 0.4kW에서 21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1번이고 22번입니다. 22번. 여기 기계손이 있죠. 기계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kW, 여기서 얘기한 15kW는 출력입니다. 출력. 기계적 출력이 아니고 출력입니다. 기계손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계적 출력을 출력을 P0로 할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PM이 350이고 슬립이 3%일 때 전부와 C의 2차 동선원입니다. 동선은 보세요. PC는 SP2입니다. SP2인데 여기에서 P2가 원래는 뭐요? PC 플러스 P0였는데 기계선이 있으면 기계선 PM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PC는 슬립이 3% 0.03에 PC 15 플러스 기계선 0.35죠. 0.35. 풀면 돼요. 이게 지금 보통 한 2가지 정도로 푸시는데 뭐 3가지 풀 수가 있죠. 첫 번째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대입하는 거죠. 모두 대입. 그래서 PC에 395, 411, 475, 524 다 대입해서 나오는 것도 있죠. 똑같이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1번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2번에 계산기 사용법 숙제하셔서 계산기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있죠. 제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보셔도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그냥 풀면 되죠. 넘어가면 0.03분의 PC는 넘어가는 PC 플러스 15 플러스 0.35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 얼마? 0.03분의 PC 마이너스 PC는 15.35. PC를 묶으면 얼마? 0.03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 15.35니까요. 넘어갑니다. 0.03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5.35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475가 나옵니다. 475. 22번에는 3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식을 다 세우고 했는데 수학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맞는 거 찾으셔도 됩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다면은 계산기 상황법이나 이 방정식 직접 푸셔도 됩니다.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필기에서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찾는 것이니까 예,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50Hz 12극의 삼성 유도 전등기가 전격 전압으로 전격 출력 10마력을 발생하며 회전하고 있다. 이때 회전수는 얼마냐입니다. 단 회전자 동선 350,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의 합이다. 기계손이 없죠. 이 문제에서는 기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전수를 묻는데 방법이 회전수를 묻는데 회전수는 동기속도의 1-s 요 공식이죠. ns 1-s입니다. 그러면 ns 구하고 슬립 구하면 돼요. ns는 50Hz 12극이니까 ns는 120, p분의 120부 해서 p 12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50 하면은 500rpm이에요. 500rpm. 그래서 동기속도 ns는 500rpm이고 그 다음에 슬립을 구하는데 지금 전력이 줬죠. 전력. 그리고 회전자 동선이 주어졌고 출력 10마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서 한 거 PC는 SP2죠. 요 공식에 의해서 슬립은 P2분의 PC인데 P2는 P0 플러스 PC분의 PC가 됩니다. 그러면 맞죠? P0가 얼마냐? 10마력 1마력이 746W니까 1마력 746은 여기 뭐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 746W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1마력 746W 10마력이니까 746 곱하기 10 플러스 동선이 350분에 350 하면 슬립이 0.0448 따라서 대입합니다. 동기속도 500에 1-0.0448 계산하시면 478rpm입니다. 478rpm. 뭐 요거 가지고 동기속도도 알아야 되고 동선과 2차 입력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유도기에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 그래서 무조건 동기속도, 슬립, 그 다음에 전력에서 2차 전력과 그 다음에 2차 입력과 그 다음에 출력, 동선 간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론하면서도 뭐 끝까지 유도하지 않았지만은 쭉 이게 설명 들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유도기가 계산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려운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기본 공식을 제때 끄집어만 낼 수 있으면 웬만큼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따산 에듀